여러분, 라나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와 토론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소식이 아마 많고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많습니다. 라나 방송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소식은 이거 뭐 한 편만 가지고도 뭐 다른 분들이 아마 여러 개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양의 핵심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개의 그 힘모자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아낌없이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들었는데, 뭐 관계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냥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 이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번지르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거의 종교 집단 같은 추종자 집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맥이 많습니다. 인맥이 많고 지금 내용이 많은데 그냥 추려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만들고 몇 2000년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출을 크게 부풀려서 미국 증권거래위원인 SEC 금융감독원 같은 거죠, 한국에. 거기에 적발이 돼서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매출을 먼저 잡는 식의 수상한 회계 방법으로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짜 이익을 만들어냈는데, 결과로 회사는 1천만 달러 정도 벌금을 내고 세일러 개인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35만 달러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기였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는 99% 폭락하였죠. 이거 옛날 그때 얘기입니다. 이 세일러라는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악한 저쪽 딥스 애들과의 인맥이 빵빵하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그때의 국가안보국 NSA와 중앙정보국 CIA에 판매되어서 시민을 추적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딥스테이트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위선자이고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이 마이클 세일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조금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또한 앱스 땡땡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스 땡땡이 이번 그 파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이 만든 사람이 누구들이라는 것이 이번에 파일에 밝혀지고 그 베니 잔슨 쇼에서도 그것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속 하자면 그 비트코인의 처음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든 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그 방향을 조정해 온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팀은 글로리아 자오, 마이클 폴드, 앤드루 차오, 헤나디 스테나프 같은 관리자들과 소수 인물들이 그 코드 병합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여러 가지 그들이 딥스가 추구하던 그 어두운 사업들 아시죠? 그런 데에 그 추적이 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벌써부터 저는 알았던 얘기인데 뭐 그 사이 뭐 비트코인에 대한 다룬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이거에 깊이 그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은 주류 사람들에게 파는 뭐 디지털 금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추적이 거의 안 되는 불법 거래를 위한 실명이 아니죠. 가명 장부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인신땡땡, 마약, 뭐 엘리트들, 딥스의 엘리트들 자금 세탁에 딱 맞는 수단이고, 그래서 규제에 상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규제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 그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한 것도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미끼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 같은 큰 손들은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법정 피앗마니, 법정 화폐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고점에서 팔아서 시장을 무너뜨린 뒤 다시 싸게 사들이고, 이런 것을 항상 사용해서 전형적인 그걸 러그풀이라고 그래요. 러그풀을 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겁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그 비트코인은 일상 결제용이 아니고 그럴 만한 기술 테크놀로지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 기간이 10분 정도로 굉장히 느리고, 막히면은 또 수수료가 비싸져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간 일례를 들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갈 때에 카르텔 송금 같은 고액 불법 거래에는 더 잘 맞는 수단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둡고 어두운 진실이고, 비트코인의 설계는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 2017년 비트코인으로 14만 달러를 갈취했죠. 그래서 그런 랜섬웨어나 북한의 해킹으로 핵무기 자금을 대는데 쓰이도록 만들었고, 은행처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한 번 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인신 땡땡이나 납치범들, 그런 불법 범죄자들에게 돈을 주기에는 완벽한 수단이다.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쓰여졌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우리들이.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일반 구매자들은 이런 걸 모른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하지만 진짜 쓰임새는 범죄자들의 꿈이죠. 꿈 같은 그런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꺼도 멈추기가 어렵고, 거래소를 통해서 빨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커서 거래를 가장해서 돈 세탁도 그동안 가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앱스 땡땡의 자금 지원은 비트코인이 이런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려고 앱스 땡땡이 그 처음에 개발할 때에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엘리트들이 더러운 일을 하기에 통제가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개미들이죠. 개미들은 항상
결국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지요. 이런 거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건데 뭐 그 사이에 아주 뭐 싸게 사서 지금 뭐 그렇게 거의 1억 이상 갔나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갔을 때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형편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번에 이제 그 앱스 땡땡 파일이 공개되면서 비트코인 얘기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면 좀 재밌는 얘기라 지금 알려드리고 그냥 슬쩍 그냥 살짝만 알려드립니다. 뭐 이 얘기 가지고 길게 끌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들려드려야 될 어마어마한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앱스 땡땡이 MIT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거기에서 그 많은 돈을 MIT에도 투자를 했죠. 그리고 그럼 왜 그랬냐? 비트코인 같은 새로 나오는 기술을 엘리트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돕기 위해서 계산된 침투였고 MIT 공대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엑셀런트 하니까 그리고 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85만 달러 정도를 학교에다 기부했죠. 그래서 자신이 재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배하던 그 재단을 통해서 돈을 흘려보내고 자기의 더러운 그 과거의 흔적이 장부에 남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앱스 땡땡이 기부한 돈은 그중 52만 5천 달러는 MIT 미디어 랩으로 바로 들어갔고 당시 소장인 조이 이토는 앱스 땡땡의 충실한 하수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부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앱스 땡땡을 부적격자로 표시해서 겉으로는 배제한 것처럼 꾸며대고 실제로는 계속 방문하고 투자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외식한 거죠. 히포크리틱하게. 심지어 앱스 땡땡이 이토 개인의 벤처 펀드에 120만 달러를 넣은 것도 기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악한 진실이 많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에게서 최소 750만 달러를 미디어 랩으로 MIT 미디어 랩이에요. 흘려보내고 빌 게이츠는 2014년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내부 이메일에는 앱스 땡땡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그 이메일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 리언 블랙도 여러 차례 걸쳐서 총 550만 달러를 보내고 그 모든 과정에서 MIT 고위 인사들은 문제가 될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에서 앱스 땡땡의 이름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메일에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어떠한 암호 같은 무슨 그런 닉네임 같은 걸 쓰고 대학의 명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가 구리고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죄 판결 이후에 2013년에 앱스 땡땡의 미디어 랩을 방문한 목적은 영향력을 심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미디어 랩은 앱스 땡땡의 비트코인 놀이터가 돼서 그의 돈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5명 중 3명의 월급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3명은 누구냐? 블라디미르 반데르란, 게빈 안드레슨, 코리 필즈 같은 엔지니어들이었고 이들은 재단이 붕괴한 뒤에 MIT로 옮겼습니다. 그 앱스티 땡땡 재단이 없어진 후에 MIT로 옮긴 자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비트코인 코드의 방향의 약 60%가 앱스 땡땡의 더러운 돈 아래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제가 그 링크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땡 나라 관련 부분은 앱스땡땡의 그물망에는 시원주의적 영향이 많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리 옥스만 같은 이스라땡 나라와 관련된 인물들이 미디어 랩에 있던 시기와 겹치고 그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앱스땡땡은 그 미디어 랩에 있는 이토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직접 조정하려 했고 자유주의자들의 꿈이었던 기술을 그가 살아온 어둠의 세계에 딱 맞는 도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앱스땡땡 파일 공개로 인해서 주목되는 하나의 사안 중에 그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요거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앱스땡땡의 섬에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드나들락거렸다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그 파일 공개로 해서 제일 주목되고 아주 그냥 뭐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민낯이 드러난 인물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리고 막 추잡스러운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이 이제 발표가 됐죠. 거기서 또 그 빌 게이츠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 링크든이라는 그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리드 호프만이에요. 그래서 링크든이라는 공을 공동 창업한 인물로 그게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기도 하고 벤처 투자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리드 호프만도 자기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는 자기는 앱스땡땡을 잘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지만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아주 가장 가깝게 왔다 갔다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그 빌 게이츠가 조금 아까 앱스땡땡을 통해서 MIT 미디어 랩에 $200만 기부했다 그랬죠. 조금 아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리드 호프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권력을 중앙화한다고 비판받는 사이드 체인을 밀어붙인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에 돈을 넣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앱스땡땡 MIT 비트코인의 연결 구조, 그 세 개의 연결 구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핵심 구조 안에 영향력을 심기 위한 방법이고 그 비트코인을 추적이 어려운 그런 나쁜 일에 그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 페이먼트죠. 그래서 그러한 추적이 어려운 어두운 거래에 쓰이게 하면서도 엘리트들은 우리는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트코인 얘기를 우선 좀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고 기뻐하실 그런 뉴스인데 뭐를 얘기하려느냐, 딥스의 제거의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모자가 이제 딥스를 계속 격파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는 글쎄 맨날 강조하지만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숫자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게 내용이 많아서 오늘 내일 아마 모레까지 요즘 방송을 매일 하니까 제가 연결해서 이 꼼꼼하게 제가 지금 원고를 썼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딥스의 제거는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알아? 이러는 사람은 뭐 여기에 그런 답답한 사람은 아직 안 계시겠죠. 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 12월 이후에 특통의 행정명령 13957 13957 네, 따른 충성도 검사를 통해서 FBI와 CIA에서 1200명 넘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아주 그 철밥통들이죠. 그 관료들이 쫓겨났습니다. 1200명. 작년 12월이니까 불과 뭐 한 2달 정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조치는 존 브레넌 오땡땡 대통령일 때 바이든 때도 그 CIA 국장 했던 그 브레넌과 존 브레넌과 제임스 클래퍼 같은 오땡땡 시절에 남아있던 인물들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겨냥해서 1200명을 잘랐어요. 이들은 러시아 스캔들 왜 가짜 만들었죠. 특통이 뭐 러시아하고 뭐 연결해서 뭐 그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 뒤에 그 힐러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러시아 스캔들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연루됐던 그 러시아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연루됐던 그 모든 것을 조작했던 사람들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 1200명 중 안에 언론 쪽에 좀 또 정리를 했는데 NBC 이 미국의 유명 방송이죠. MBC와 CNN에서 고위층 임원 15명이 내부 조사를 하던 중에 잘렸습니다. 여기는 뭐 은퇴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좋은 말로 은퇴고 한마디로 그냥 잘린 거죠. 잘리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르고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 조사는 조사 중에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물러난 거예요. 조사당하다 보니까 이거 뭐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사는 선거 개입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메타 그 페이스북을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바이든 그 승리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4억 달러 정도를 그 자기 돈을 출연해서 선거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커버그의 4억 달러와 연결돼 있는데 이 돈은 2020년 선거 때 경합주들 그 7개의 퍼플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합주들에게 예를 들면 펜실버니아, 뭐 미시간, 뭡니까 아리조나, 뭐 조지아 이런 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합주들에서 투표를 개표 작업을 할 때에 쓰인 돈이 그 4억 달러가 저커버그가 출연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기술 관련과 시민생활 관련의 그 센터라는 그런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러니까는 그 사용이 되고 현재는 그들이 이제 대신 그 4억 달러를 써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불법을 감행했죠.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그 저커버그가 4억 달러 출연해서 쓰면서 그러한 불법 일을 하던 그런 조직들은 이 자금이 끊기고 현재 군 법무팀 제그라 그랬죠. 제그 JAG
저지 애드버컷 제너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군 법무팀의 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밀리타리로 갑시다. 그래서 밀리타리 내부 정리도 국방부에서 진행됐는데 장성 300명이 해임이 됐고, 로키드 말틴 방산업체 큰 거죠. 로키드 말틴의 리베이트는 뒷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뒷돈. 그래서 그 뒷돈 받은 거죠. 장성들 뒷돈 받은 애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의 리베이트 그 뒷돈 받은과 연결돼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우크라이나 그 러우 전쟁 하면서 지원금을 그들이 1750억 달러까지 부풀려 놨고, 그 돈 일부는 클린턴 재단과 연결된 네트워크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루됐던 장성 300명이 잘렸습니다. 해임됐다 이랬는데 뭐 잘렸다 이러니까 기분 좋네요. 그리고 우주군은 사이버 방어의 중심 역할을 맡아. 제가 우주군 만들 때 이 얘기 많이 했죠, 방송에서. 우주군은 뭐 우주에 가서 전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현대전은 사이버전이다. 그래서 사이버상에 많은 그런 벌너러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우주군을 만들 때에 200명 죄송합니다. 2,000명의 와이드 해커들이 고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뭐 3, 4년 전에, 그러니까 아니야 4, 5년 전에 했네요. 그 트통이 우주군 만들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사이버 방어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전 세계 핵무기가 사용되는 제가 핵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는 얘기에 근거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미국의 우주군이 전 세계의 핵의 그 코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코드를 그 사이버상에서 그게 마비시킬 수 있고 절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핵전쟁이 못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며칠 전인가요? 요새 뭐 매일 하니까 며칠 전인지. 근데 그때에 제가 중국의 그 핵을 그 핵 미사일은 데드밤이라 그래서 다 그냥 연료를 집어넣지 않고 다 물을 채워 넣어 가지고 거의 쓸 수 없는 그 핵 미사일이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핵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주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래서 사이버 방어의 중심 역할을 맡아 2025년 11월 이후 선거 시스템, 작년 11월 이후에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 12건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앞으로 또 선거가 있을 거니까 또 그 시스템을 들어가서 또 해킹을 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12건, 12, 그 건을 막아냈다. 누가? 우주군이. 그래서 이 공격들은 어디서 왔냐? 상해에 있는 서버에서 나왔고, 중국 인민해방국 61398 부대와 연결된 거로 추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아젠다 2030 2030년까지 딥스가 죄송합니다. 이루고자 했던 어젠다들이 있죠. 그걸 2030이라 그래요. 어젠다 2030. 그거는 제가 물 건너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2030는 유엔의 파산으로 무너지고, 왜냐하면 트통이 66개의 그 국제 기구에서 다 탈퇴해 버렸으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자금을 대던 주요 국가가 거의 빅청크,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미국에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1푼도 안 나가니까 그들은 그 조직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뭐 하던 사업은 역시 물론 못할 테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엔의 자금 고갈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게 이제 라나 방송이 뭐 매일 하다 보니까 격일로 하다가 이제 매일로 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내가 요새는 제목을 달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날짜 앞으로 달아 옮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이 분이 이렇게 앞에 제목이 먼저 이렇게 펼쳐지는 게 낫겠다 해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제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달 때에 제가 어떠한 주요한 주로 주제에 대해서는 제목을 달지만, 사실 그 제목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목은 그냥 참고로 레퍼런스로 하시되, 그래서 제가 제목 붙이고 등등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다, 다른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이해하셨겠지만, 그래서 아젠다 2030에는 유엔의 파산으로 무너지고 있고, 트통의 2026년 1월 예산안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의 유엔 분담금이 90% 삭감되었고, 그 결과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세계 보건 기구라 그래요. 그거에 백신 의무 정책 같은 활동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정책들은 아프리카에서 인구 감소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고, 이 네트워크를 이끌던 빌 게이츠가 만든 게이츠 재단과 연결된 인물들은 현재 리코가 뭐냐면 범죄 조직법의 약자예요. 리코의 R은 레키티어링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 조직법에 따라서 게이츠 재단과 연결된 인물들은 자산 동결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 너무 좋죠. 그 에셋이 프리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경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2026년 올해 1월 1일 이후로는 불법 입국이 95%가 감소했고, 이는 국토안보부가 해외 기지에서 군인 5만 명을 다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리조나에 있던 카르텔 터널을 해체했는데, 이 터널은 시날로아 유명한 카르텔 멕시코 시날로아 조직 아시죠? 그 터널은 그 시날로아 조직과 연결돼 있었고, 이 조직은 홍상은행이라고 그러나 HSBC 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그 HSBC의 자금 세탁과 연관이 돼 있었고, 그 HSBC 은행 고위 임원 스튜어트 걸리버가 골석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왕실과 마약 자금 흐름의 연결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국 왕실이 이 아주 그냥 뭐 범죄자 조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규모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통계인데, 이게 좋은 통계예요. 아주 기쁜 소식인데, 미국은 그 통계로 지금 약 지난 100년, 지난 100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동안 뭡니까, 살인, 사람이 죽는 거, 살인 통계가 최저로 머더라 그랬어요. 머더, 타인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저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머더 레이트가 그렇게 가장 최저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리고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2025년 작년에 80%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총기 판매상
4천여 곳의 면허를 취소해서 그렇고, 이 판매상들은 과거 패스트 앤 퓨리어스 작전에 잔존 세력과 연결돼 있었고, 이 작전은 홀더가 이제 오땡땡 대통령일 때의 법무장관 이름이 홀더예요. 그 홀더 시절에 법무부에 남아있던 인물들이 운영을 했고요. 그 총기 판매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2개 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듯이 남아있는 세력들을 고립시키고 있고, 마지막 거점은 이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란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딥스의 보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트통이 아직 공습을 안 하고 있죠. 이란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얘기 글쎄 한번 지금 뭐 저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 인텔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내가 진짜 뭐 매일 방송을 하루에 두세 번을 해도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양인데, 제가 보시는 조회수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이틀 하던 거 매일 했으니까 그냥 한 편에 한 10,000명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못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매일 소식 전한다고 그냥 그날 이제 먹던 음식이 있다가 좀 남겨놨는데 또 새 음식이 또 들어오니까 그거 팽개쳐버리고 또 새 거 먹고 그러시지 말고, 잡숫지 새거 말이 좀 어렵네. 그냥 어제 먹다 남은 음식 있어도 그것도 다시 가서 꼭꼭 다시 데워서 좀 드시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매일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시사성이 있어서 뭐 지나간 거는 뭐 지금 들으면 옛날 묵은 뉴스가 되네 이런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뉴스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매일 나오는 거를 그 지난 것도 가서 들으시고 꼼꼼하게 들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광고도 나오면 좀 충실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는, 그래서 이란 소식은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겠지만, 2월 4일 테헤란 정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내부 붕괴 신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봄에 예정된 암호화폐 구조 법안 아래에서 자산 기반 시스템에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넣는 일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따로 제목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죠,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암호화폐 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그게 봄에 통과될 거라고 예정을 하나 봐요. 근데 뭐 그거는 되게 유동성 있는 얘기예요. 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딥스 세력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은 그 여러 가지 사보타지를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들이 이제 어떤 분란을 계속 일으킬 거고, 버지니아에 있는 CIA 비밀 구금 시설 팀이 소로스 오픈 소사이어티의 잔존 세력과 협력해서 롱비치 같은 주요 항구에서 노동자 파업을 부추기고 공급망을 교란한 뒤에 그 책임을 트통의 관세 정책에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코드명이 뭐냐면 타이드 브레이크이며, 올해 1월 이후 카타르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2천만 달러가 송금이 된 것이 지금 그 작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딥스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뭐 쥐도 뭐 코나에 물리면 뭐 고양이를 문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흰모자가 이런 소식을 알아서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기까지 전달이 됐으면 흰모자가 이거를 조치를 뭐 아는데 조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러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하자면 군 내부에서는 클래퍼, 제임스 클래퍼 CIA 국장이었던 사람 얘기했죠. 그래서 군 내부에서 클래퍼하고 연결된 군 장성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우주군 UAP 파일에 대한 내부 유출을 시도해서 대중의 공포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 형법 제88조에 따른 즉각적인 군사 재판이 진행됐고 2월 3일 장교 8명이 구금됐습니다. 여기서 짝짝짝이죠. 이게 뭐 박수 짝짝짝인가? 이건 너무 좋은 소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교 8명이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예요. 제가 말이 좀 험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MSNBC 같은 언론 대형 주요 언론 회사죠. 그래서 그런 MSNBC 같은 언론의 인사들은 랭글리는 CIA가 있는 데가 랭글리예요. 그래서 랭글리에 있는 익명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재활용된 러시아 게이트 비방을 또 퍼뜨리고 있는데 그 목적은 찰스 털시 게버드의 D&I 기밀 해제 공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트통은 트루소셜에 매일 글을 올리면서 레이첼 매도우 같은 그런 그 MSNBC의 앵커인데 그 완전 딥스의 마우스피스예요. 앞잡이. 그런 자들을 반역의 혐의로 직접 지목을 하면서 트통이 계속 트루소셜에다가 그들의 그 악한 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계속 지적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남아있는 에이펙,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 중심에 그 시온주의 로비는 그레이엄의 정치자금위원회 뭐냐면 이게 린지 그램 상원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치자금위원회가 1,500만 달러를 보내서 반 트럼프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이 광고들은 이란에 대한 자제를 이란에 대해서 지금 트통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뭐 트통이 힘이 없구만 그 사람이 약한 거 하면서 약한 걸로 지금 포장을 하고 트통한테 굉장히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군산복합체하고 이스라 땡 나라하고 이스라엘 미국 정치위원하고 그 똘똘 뭉친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군산복합체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들은 중동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무기로 사고팔고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그 로키드 말틴의 회사와 500억 달러 계약의 성취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앞서서 지금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매우 기쁜 소식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와 연결해서 내일 또 아주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리고 그 멤버 광고 하겠습니다. 멤버 아직도 뭡니까 가입 안 하신 분 제가 커피 한 잔 값이라 그랬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커피 한 잔 값, 두 잔 값, 세 잔 값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내가 라라 방송을 인해서 내가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소식들을 내가 이렇게 너무 앉아서 듣는 게 참 이게 기쁘고 좀 나도 뭐 후원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형편껏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멤버 전용 방송도 들으실 수 있고 또 그거 뭐 전용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액션으로 인해서 저에게 또 크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를 해주시고 슈퍼 땡스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뭐 카카오뱅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다른 데다가 뭐 계좌를 내라 뭐 그런데 제가 미국의 시민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에 보내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